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너스톤 의료원 원장이신 변재준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중에 또 이렇게 생방송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오늘은 뭐 특별히 이렇게 좀 메디케어와 관련된 얘기를 하러 나오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메디케어 노인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메디케어에는 사실은 잘 모르는 혜택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어도 또 잘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중에서 유용한 것들 이런 거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흔히 이제 이렇게 건강 상담 서비스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죠? 예, 그렇죠. 건강 상담 서비스가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있는데요. 잘 안 해요, 근데. 잘 네. 안 하죠. 네. 예. 이 건강 상담 서비스라는 거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의사 방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강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쭉 점검을 해보고 또 건강 검진에 대해서 계획도 좀 세워보고 그다음에 또 메디케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담해보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가 돼 있는 거죠. 허락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서비스가 있다는 걸 모르시거나 또는 잘 이용을 안 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메디케어 웰컴 이그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서비스가 있어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메디케어 웰컴. 메디케어를 이제 65세가 되면 받으시게 되는데 처음 받으시게 되면 메디케어 받은 거를 참 축하한다, 환영한다 이런 뜻에서 메디케어 웰컴 이그잼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혜택을 받기 시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아주 종합적인 건강 상담을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annual wellness visit. annual은 매년이라는 뜻이고 wellness는 뭐 건강하다, 뭐 행복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년마다 이런 또 건강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혜택이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건강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알고 계시면서도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건강 상담은 역시 이제 자기 프라이머리 닥터 그 주치의한테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주치의를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정된 주치의한테 가셔야 되고요. 메디케어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만 하나만 단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이 두 그룹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메디케어만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의사를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원하는 의사를 누구한테나 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또는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그는 이제 그 개인 일반 그 프라이빗 인슈런스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들고 있는 보험인데 예를 들면은 뭐 AARP라든지 뭐 프리메라 메디케어라든지 또는 뭐 몰리나 휴마나 메디케어, 몰리나 메디케어 이렇게 프라이빗 인슈런스 컴퍼니를 통해서 메디케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대개는 1차 진료 의사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상담 서비스는 치료나 이제 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은 이제 환자를 만나서 그간의 병력들,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고 현재는 또 어떤 병이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용하는 약이 있으면은 또 그 약도 정리를 해두고 그다음에 그 혹시라도 약에 부작용이 있었나 이런 것도 좀 그 정보를 얻어두고요. 또 가족 중에는 뭐 어떤 아프신 분들이 있었나
또 자기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가족력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간에 받았던 어떤 검사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의사하고 환자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건강진단 검사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분의 네. 나이에 맞게 또 그 전에 병에 맞게 또 그 전에 받았던 검사 이런 걸 고려해서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를 결정을 하고 또 무슨 뭐 예방접종 같은 게 필요하면 어떤 예방접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혜택에 비추어서 어떤 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쭉 계획을 세우는 네.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디케어 이 건강상담 서비스는 이제 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인데 네. 그런데 이게 원래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제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이제 권리를 갖고 계신 건데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죠.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군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네. 예. 어쨌든 병원에서는 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문제 같아요, 이런 게.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계속 다니시던 분들은 이런 문제들 의사가 알고 있죠. 아, 이분은 어떤 분이구나라는 걸 네. 알고 있는데 또 사실은 계속 다니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또 좀 빠뜨리는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되게 이렇게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어디가 아파서 오시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약이나 치료에 대해서 검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뭐 건강검진 예방접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좀 빠뜨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 그러면은 당뇨병에 대한 피검사, 당뇨병에 대한 약 처방 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끝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당뇨 환자 그러면은 뭐 혹시 당뇨병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는 뭐 눈에 문제가 있느냐 또는 뭐 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또는 뭐 당뇨 환자 신발이 필요하냐 당뇨 신발 같은 거. 네. 그다음에 뭐 당뇨병하고 고혈압 때문에 병원에 왔어도 남자분 같으면 혹시 전립선 검사 같은 걸 해볼 필요는 없는지 네. 또 뭐 대장암 검사 같은 걸 해볼 필요는 없는지 또는 뭐 이분들이 혹시 집에서 생활하는데 편리한 뭐 다른 기구라든지 보조용품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상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의하기 위한 별도의 그 병원 방문 이런 것들이 유용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것이 바로 건강 상담 서비스고 1년에 한 번씩의 건강 상담 서비스가 혜택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역시 한번 닥터를 만나보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병이 있으신 분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특별한 목적으로 의사를 만나보면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건강진단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걸 진단받을 수 있는지. 예, 건강진단 서비스 중에서 뭐 되게 관심 있는 거는 그게 이제 본인이 비용을 부담했을 때 비용 부담이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에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예. 그죠? 예, 어디서나 뭐 쉽게 할 수 있다면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죠. 예, 몇 가지 관심 있는 걸 중심으로 보면은 대장 내시경이 커버가 됩니다. 네. 그래서 50세 이후에 뭐 메디케어는 뭐 65세 이상 노인분들입니다만은 50세 이후에 커버가 되고요. 유방암 검사도 커버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골다공증 검사는 65세 이후에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 2년마다 한 번씩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자궁암 검사 2년마다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는 남자분에서 흡연의 경력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그 대동맥류라고 해서요. 네. 이 복부에 동맥이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문제가 되는 병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메디케어가 시작되고 나서 1년 안에는 심전도를 한번 받으실 수 있도록 혜택이 있으시고요. 심전도. 네. 요거는 메디케어가 시작되고 나서 1년 안에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 네. 예. 지나가면 혜택이 없군요. 없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 같은 거는 1년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이 있는데요. 네. 다만 전립선 검사는 코페이나 디덕터블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른 검사들 대장 내시경, 유방암, 골다공증, 자궁암, 뭐 심전도 이런 것들은 본인 부담이 없는 검사입니다. 무료인데요. 예. 네. 그런데 전립선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허락은 되지만은 예. 약간의 코페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그런 건강진단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겨울철 되면 뭐 독감 같은 거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게 돌 적에 보면 이제 예방 접종 맞으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제 예방 접종도 또 무료가 아니겠습니까? 메디케어에서는? 예, 메디케어에서 커버하는 예방 접종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요. 네, 물론 뭐 의학적인 필요가 있으면 다른 것도 다 커버는 됩니다만은 네. 누구에게나 다 맞는 것이 권장되는 예방 접종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독감하고 폐염. 독감하고 폐염은 병원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받을 때 혜택이 됩니다. 네. 독감, 폐염. 그 다음에 비형관염 예방접종도 병원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받을 때 혜택이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이제 대상포진하고 파상풍입니다. 사람들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심 많고요. 예, 파상풍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이 대상포진과 파상풍은 메디케어의 혜택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약국을 통해서만 예방접종을 받으실 때만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네. 5개 노인분들에게 제공되는 예방접종, 독감, 폐염, 비형관염은 병원을 통해서, 대상포진과 파상풍은 약국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좀 알아야겠네요. 무조건 뭐 공짜 아니고 어떤 건 병원을 통해서 어떤 건 약국을 통해서 할 경우에만 이제 혜택을 받는다. 네. 이제 대상포진이 굉장히 한번 걸리면 아주 힘들어 하던데요. 네. 이게 예방접종에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예, 관심이 많죠. 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메디케어는 65세부터 혜택을 받으시지만 사실 60세 이후에 맞으실 수 있는 예방접종입니다. 네. 그래서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다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65세 이상이시니까 예, 약국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셔서 그 메디케어에 계약된 약국에 가셔서 예방접종 받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병원에 오셔서 처방을 받으셔서 그 처방을 가지고 약국으로 가셔도 됩니다. 네. 자, 이 폐염 예방 접종도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병원을 통해서. 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폐염 예방접종은 조금 새로운 게 있는데요. 아마 폐염 예방접종 맞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까지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평생에 한 번 접종이 권장이 되어 왔습니다. 65세에 평생 한 번. 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폐염 예방접종약이 나왔어요. 새로운 폐염 예방접종이 나와서 그 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도 이 새로 나온 폐염 예방접종을 또 받도록 권장을 하죠. 네. 그래서 이 2개 사이에 간격을 1년 간격을 두어서 네. 폐염 예방접종을 서로 다른 폐염 예방접종 2가지를 받으시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요. 이 2가지 폐염 예방접종 모두가 메디케어에서 혜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폐염 예방접종을 나 메디케어 있는데 한 번 맞았어. 평생에 한 번만 맞으면 된대 라고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새로 나온 폐염 예방접종을 또 맞으셔야만 되는 그렇게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병원을 통해서 맞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메디케어를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코너스톤 의료원 원장이신 변재준 박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건강 진단을 위한 검사나 이제 예방 접종 등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나 뭐 전립선 검사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 언제 지나가면 다 잃어버려요. 했는데 뭐 이거 폐염 예방 접종 맞았나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맞아요. 이거요. 사실은 그 메디케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본인들도 사실은 보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메디케어 커버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그분이 벌써 메디케어가 이제 연방정부 시스템이니까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받은 서비스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메디케어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보면 이분이 언제 무슨 검사를 받았다, 언제 무슨 예방접종을 받았다, 병원은 언제 어디 갔다, 무슨 병으로 그 병원을 갔다까지 다 데이터베이스에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뭐 본인이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 병원에 오시면은 뭐 병원에서 다 이 서비스를 하죠. 그래서 찾아서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를 또 이미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받았다고 이렇게 알려드리게 됩니다. 네, 한마디로 뭐 기억이 안 나도 문제될 거 없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 다 자료가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자, 이제 그 메디케어에서 제공이 되는
의료 연구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의료 연구. 네. 예, 의료 연구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 예, 의료 연구는 우선 본인이 꼭 쓰셔야 되고요. 네. 다른 사람 거 받아가시면 안 됩니다. 혜택이 되는 게 있긴 한데. 받아가고 다른 사람 줄 수는 있겠죠. 그 반칙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게 컨비니언스 아이템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병 때문에 그 연구가 꼭 필요하면 그게 커버가 혜택이 되는 건데 그냥 좀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의학적으로는 꼭 필요하지 않지만 이걸 쓰면 좀 편안하다. 이런 거를 요구할 때는 그것은 메디케어에서 커버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병원 그 침대 밑에 쓰는 그 매트리스라든지 또는 뭐 벽에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컨비니언스 아이템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쓰면 편하긴 한데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쓰는 경우에 이제 그 커버되는 의료 연구들이 많이 있죠. 예. 그게 뭐예요? 예를 좀 들어봐 드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침대 시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쿠션이 커버가 됩니다. 어떤 분들이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분들은 그 매트리스가 딱딱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욕창이 생기기도 하고 피부에 손상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매트리스, 침대 커버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사실 여러 환자분들이 알고 계신 거는 그 당뇨를 측정하는 기계. 그 다음에 또 당뇨를 측정하는 그 스트립 이런 것들인데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만 요거 이제 커버가 되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당뇨병이 없는데 그냥 한번 검사 한번 해보고 싶어. 이거는 커버가 안 되죠.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겠네요. 예,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이제 혜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팡이라든지 워커, 크러치는 이렇게 이제 목발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커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가기 불편하신 분들 그 침대 옆에다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그 용변기 이런 것도 커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 도 커버가 됩니다. 필요한 경우입니다. 물론 꼭 의학적으로 휠체어도 커버가 되고요. 또 이 손에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는 손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평가 과정을 거쳐서 엘렉트릭 휠체어도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로에 지나다 보면은 엘렉트릭 휠체어 무슨 이렇게 작은 그 스쿠터 같은 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런 분들 보면 되게 거동이 불편하시고 이렇게 산소통 같은 것도 하나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예, 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커버가 되죠.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뭐 산소라든지 이런 거. 예, 그다음에 당뇨 신발이 또 커버가 됩니다. 예, 많군요. 몰랐던 거 많이 제가 배웁니다. 근데 의료 연구를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예, 의료 연구는요. 기본적으로 20%는 본인이 부담을 하시게 돼 있어요. 메디케어만 있으신 분들은요. 메디케어만. 그러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같이 있으신 분들은 그 20%에 해당하는 가격을 액수를 메디케이드에서 커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메디케어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의 부담이 발생하지만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서플리먼트나 어드밴티지 플랜이라는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용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20%만 해야 된다면 누구든지 이건 뭐 특혜죠. 일단은 혜택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요. 이 메디케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집에서도 댁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 가정방문 진료 말씀입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메디케어는요. 가정방문 진료를 혜택으로 제공을 합니다. 또 양로원 방문 진료도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또는 치매 같은 게 있어서 병원 찾아오시기 어려운 분들 또는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 그다음에 지속적인 간호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예를 들면 뭐 화상을 입었는데 매일 거기를 상처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다리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오시기가 힘들다.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뭐 치매가 있으시다. 그다음에 과거에 중풍이 있어서 뭐 거동이 불편하시다. 뭐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또는 뭐 심장병이 있거나 신장병이 있어서 몸이 너무 약화가 돼서 병원에 못 오신다. 이런 분들은 집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은 벌써 양로원에 계신다는 자체가 특별한 그 진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로원에 계시는 분은 자동으로 본인이 요청을 하시면 커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코너스톤 의료원에서도 이 가정방문 서비스를 해 주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도 가정방문 서비스, 진료 서비스 제공하고요. 양로원 방문 진료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저희 병원은 페더럴웨이에 있으니까 그 방문 지역이 현재 방문 지역은 저희 그 병원 소재지에서 북쪽으로 반경 10마일, 네. 되게 드모인 켄트 정도까지가 되고요. 남쪽으로는 그 반경 15마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페더럴웨이, 밀튼, 타코마 지역, 네. 예, 여기고요. 그다음에 레이시하고 올림피아 지역은 특별히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시, 올림피아 지역까지. 네. 그래서 주로 사우스 킹 카운티와 피어스 카운티, 올림피아, 레이시 이 지역을 커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정 방문이나 양로원 방문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그냥 병원에 연락하시면 되죠. 뭐 네, 연락하시면 연락번호 알려주십시오. 저희 병원 전화번호는 253 여기 지역번호고요. 네. 네, 200에 1988입니다. 1988년 네. 서울올림픽 얘기하셨죠? 네, 200국입니다. 네, 네. 코너스톤 의료원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이나 양로원 방문 서비스 원하시는 분 253-200-1988 1988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에 좀 알아둬야 될 점이 있다면요? 우선 저희 지역을 조금 저희 병원을 이용해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네. 저희 병원은 그 페더럴웨이 남부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한정적으로 제공한다는 거 너무 멀어서 사실은 멀리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뭐 타코마까지 가면 많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응급 상황은 진료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건데요. 네. 이 응급 상황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이 대부분의 경우에 우선 긴급히 방문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요. 또 네. 하나는 대부분의 응급 상황은 특별한 검사나 장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가정 방문을 통해서 다룰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네. 중풍이 생겼다 그러면은 의사가 쫓아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응급 상황은 911으로 가야죠, 거기. 그렇죠. 예. 그래서 응급 상황은 진료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12시 정보 데이트는 메디케어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 더 필요하신 분들은 253-200-1988 253-200-1988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너스톤 의료원 원장 변재준 박사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